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고달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막판에 외국인들인 순매수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가 1조 원 정도가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수는 견조한 마무리가 좀 됐고 일봉 차트의 흐름도 상당히 좀 견조함을 유지하고 끝났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수급 요인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요거까지 잘 지켜보자 라고 좀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동성 요인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남아있죠.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많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단기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잠시 후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중심주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단타 성향을 갖고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좀 고생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 1월부터 해서 굉장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개인은 신용과 더불어서 매수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부터 해서 변화가 좀 나오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단기적인 일봉의 흐름으로 봐서는 22평선의 지지가 지금 확보가 되고 있고요. 여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미없는 주식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이 삼성전자를 지난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약 5,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고 평가를 해서 안 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월봉과 이제 그 연봉이라고 있죠. 연간 단위로 이 삼성전자의 스토리, 과거의 스토리와 향후 발전되는 스토리, 그것을 알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그리고 스마트폰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그러한 게 굉장히 컸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부터 해서 이 사이클을 탔었고요.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 뒤에는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넘버 원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99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약 20여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치열한 치킨 게임을 통해서 2013년도 치킨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전 세계 넘버 1, 2, 3만 있었다. 물론 넘버 1은 삼성전자고요. 넘버 2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자, 20년 동안 치열한 치킨 게임을 통해서 다 망해 쓰러지고 결국은 이렇게 세 개의 회사만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서 2016년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 견인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과연
안 움직인다고, 현재 안 움직인다고, 2021년 들어서 뭐 상승을 안 한다고, 이게 안 좋은 주식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요, 1996년 7년도에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침몰을 했을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었죠. 연간으로. 그리고 98년도 한 해 동안 110%가 상승을 하고요. 220%. 그리고 2000년도 밀레니엄 IT 버블이 났을 때 마이너스 40%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지속적으로 약 7년여 동안 연간 70%, 12%, 43%, 46%, 약 70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자, 지금 2009년도 이후에 스마트폰이 먹여 살리는 그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고요. 물론 3년 동안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요번 사이클에서도 매년 40%를 상회하는 그러한 상승을 보였다. 2018년도에 미중 무역전쟁이 극심화되면서 24%의 하락률을 보였지만 결국은 하락한 이상으로 더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약 5년여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도 삼성전자는 배신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적금 붓듯이 차근차근히 모아가시면은 분명히 보답을 한다. 약 3년 동안의 하락 조정 기간 2번이 있었죠.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안 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인가 보다 라고 해서 버리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못 사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발전되는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이 하락 조정을 받는 동안에 나는 매달 꾸준히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서 모은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시세 차익도 나오지만은 배당금을 꼬박꼬박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게 삼성전자다. 자,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15년, 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형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라는 게 향후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발전 요소가 있을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나는 하락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사 모은다는 관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모멘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20여 개 이상의 반도체 회사를 다 무너뜨리고 넘버 1, 2, 3만 남았는데 그 중에 넘버 1이 삼성전자가 됐죠.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최초에 PC,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단순 메모리죠. 그걸로 시작이 됐다가 2010년대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쪽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요. 자, 2020년도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웬만한 가전, 집에 있는 가전을 보더라도 다 반도체 다 들어가죠. 자동차 최근에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할 정도로 셧다운을 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내연기관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기술이 발전될 때는 수요 확대가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성장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소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계속해서 확장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00년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었죠. 휴대폰.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컴퓨터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자, 앞으로는 디자인의 변화가 있죠. 폴더블 폰으로 되죠. 자, 폴더블 폰. 결국은 뭡니까? 탭과 노트북을 합쳐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폰을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수요 기반도 이제 시작이 멀지 않았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주력을 했던 게 메모리 반도체로 해서 쌀과 같은 이 존재를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 세계 독보적인 위치를 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이 더 확대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제는 비메모리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현재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약 50% 절반을 차지하지만은 삼성전자가 현재 1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자, 향후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석권을 하겠다. 발표를 이미 했고 진행형이죠. 이제 시작이란 얘기죠. 결국은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되는 거.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쌀과 같은 존재가 되는 시장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으로 진화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현재 6개월 동안 96,000원에서 8만원 초반까지 지리지리 하면서 이렇게 있다고 포기하는 주식이 아니라 이러한 조정 기간을 통해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매수를 하다 보면은 과거 30년 데이터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다. 자, 최근에 5년 동안 보더라도 연평균 4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자율이 1%죠. 40%면 40년 동안의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년 만에. 물론 중간중간에 이러한 조정도 있지만은 이 기간은 오히려 더 싸게 늘릴 수 있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더 확실한 그러한 성과를 지난 30년 동안 보여줬다. 앞으로 있을 더 발전되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최근의 조정을 보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차근차근히 적금식으로 모아나간다 라는 개념으로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공한 투자자의 자리에 올라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2030 젊은 세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단기적인 성과의 어떤 수익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답이 없다. 결국은 앞으로 10년 전,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있는 그 시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게 주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인내를 갖고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투구달 영상에서는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투자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